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 수행편에 보면 계문이 나와요. 그 계문 안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금운보패와 의복을 치장하는 것에 대한 좀 금기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금운보패나 의복, 옷이죠. 옷이라는 그 물질 가치와 정신 가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조율해야 될지 그 점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전 수행편의 계문에는 30계문이 나와요. 보통급 10계문, 특신급 10계문, 법마상정급 10계문에서 합 30개죠. 삼가해야 될 조문으로 30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그 특신급 10계문, 특신급의 10가지 삼가해야 될 계문 중에 2조와 3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금운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금운보패 구하는데 이 정신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라는 계문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하면은요, 특신급에 오르기 위해서는 금운보패를 구하지도 말고 옷도 빛나게 꾸미면 안 돼요. 옷을 빛나게 꾸민다든지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특신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이 말의 말씀을 개교동기적 가치를 전제해서 특신급에 등장하는 이 두 계문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 제세 시에 경성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 제자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옷들을 이렇게 대종사님을 위해서 사오셔요.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옷을 즐겨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으셨어요. 때때로는 그 옷을 입으시기도 하고요. 그 옷을 입고 사진도 찍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백화점 옷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소태산 대종사의 이렇게 물질문명 수용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계문의 조항들이 물질문명을 배제하는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문도요, 우리가 삼가해라는 그 계문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그 개교 동기에 부합되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물질 문명에 바탕한 정신 개벽의 계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오락, 놀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병행한다는 시각으로 볼 때 특신급 10계문 중에 두 번째 항목인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계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의복의 사치를 경계하는 것은 맞지만, 의복을 사치하는 경계하는 거 맞지만 패션, 우리가 멋을, 이 미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요, 분명히 그 당대에도 기념일이나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제자들에게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오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더 이렇게 그래라고 막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해줬다는 그 제자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봐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과분할 정도의 의복을 사치하지 말라는 소리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 멋을, 패션을 이렇게 가꾸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는 거기까지 금지하지는 않으셨다고 봅니다. 패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가치보다 옷, 의복의 가치가 더 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 이런 것이죠. 그렇게 옷을 안 입으면 어디서 자신이 떳떳하지 않게끔 자신의 가치보다 옷이 더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것을 경계하셨지, 멋을 이렇게 창출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으셨다고 보는 것이죠. 금은법회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라는 계문의 경우도요, 자기 사랑의 방법이나 부의 창출을 위한 그에서 폐물을 활용하거나 폐물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타당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은법회라는 이 재물욕에 의해서 그것이 자신의 가치보다 더 높아져 버릴 때,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정신이 끌려가 버린다든지 오직 재물만 위해서 사는 것이죠. 또는 그 정도의 재물이 자기 수준의 재물이 이 정도 없다고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다움을 상실하는, 자기의 긍지심도 상실돼 버리는 그런 것을 경계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금은법회나 의복 또는 이 화장 하는 화장 같은 이 물질 가치가 자기 존재인 정신 가치보다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복이나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해서 그것에 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의복이나 화장이나 금은법회를 잘 활용해라는 것이 중심이지, 그것 자체를 금지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금은법회나 의복 등을 사용하는 자신의 정신의 주도권을 확보해라는 것이 중심일 것입니다. 물질을 아끼고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 가치를 더욱 살리는 데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이 계문의 본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신급에서는 이러한 의복이나 금은법회에 끌리기가 쉬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걸 더욱 경계해라는 말씀이지, 패션이나 또는 재물, 우리가 이렇게 재산적 능력을 금해라고 한 것,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 문명 사회 속에서요, 물질 가치를 폄하하지도 않으면서, 폄하하지 않죠. 그리고 이 물질 가치에 매몰되지도 않으면서 정신 가치로 물질 가치를 잘 성용해라는 것이 모든 계문에도 다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 특신급에 보면은 특신급 10조에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노래와 춤을 문제시한 걸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예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근데 미래 사회는 아마 여가의 사회가 될 것이고요, 감성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 교류에서 노래와 춤은 아주 필수같이 될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노래와 춤을 할 때 인간은 서로 더 많이 공감되고 서로 교류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오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라는 그 정신 가치가 문제가 되겠죠. 예를 추구하는. 그러면 예는 무엇일까?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정신의 세력이라고 봅니다.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사람은 타인을 잘 존중할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예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도요, 정근대적인 어떤 무리의 집단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미래의 예는 그 사람의 타인을 가장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가치의 힘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계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미의 추구 또는 예를 존중하고 또는 그 법으로 서로 만나는 그러한 사회죠. 그런 사회죠. 이런 속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정신 문명의 계문이 되라고 말씀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금은법회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 또는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 또는 예 아닌 그 자리에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라, 이런 계문을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금은법회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의복을 빛나게 의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는 오락 같은 경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 가치를 정신 가치로 수용하는 계문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문도 개교의 동기에 부합되는 계문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